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유튜브 설정을 통해 화질을 좀 더 높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품질을 높게 설정하셔서 화면을 보시면 좀 더 깔끔한 형태로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의 간단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한국외대 부설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민성일입니다. 네, 저는 휘문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18학번 황유사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강남엄마 카카오톡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자사고 출신이신데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장점 혹시 단점 혹시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일단 대학 입시 특히 수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자사고에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수시의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약간 거기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자사고에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내신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후하게 봐주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도 내신이 4.8인 친구가 고려대학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후하게 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이 공부 분위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단점도 있었어요? 단점이요? 네. 단점 뭐 내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결국 그 내신 숫자를 좀 후하게 봐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 같은 내신을 따는 게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어렵죠. 네. 그렇지 않나요? 내신도 맞죠? 저도 막 네.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 뜨고 막 그런 적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단점인 게 돈이죠. 아무래도 이게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면 약간 맞아요.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학부모님들이 질문 많이 주셨던 건데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원을 도대체 얼마나 다니셨는지, 얼마나 다니셨길래 이렇게 좋은 대학들을 가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먼저 유석군부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냥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공부가 어렵지도 않고 큰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1, 2학년 때는 이제 내신 때문에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때문에 학원 다녔죠. 근데 저는 학원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학원을 꾸준히 다녔어요. 저는 집이 본가가 경상북도인데 어떤 입시 관련된 학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그냥 정말 일반적인 영어 학원들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또 경기도로 제가 유학을 오다시피 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학원 스케줄 짜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학원 고등학교 때는 전혀 안 다니고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도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수시 준비할 때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뭐 동아리 선택 팁이나 뭐 수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고 싶은 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지.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제 생각인데 저는 동아리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약간 마술부고 운동부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데서 차라리 뭐 차장, 부장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활동 많이 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상경계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경제 동아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뭐 경제 공부도 하고 토론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부장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 그게 수시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긴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했던 운동 동아리들이나 아니면 저는 락밴드를 정말
3년 내내 꾸준히 했었는데 오, 락밴드요? 네, 거기서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점이 많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정말 교수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꼭 내가 이 생활기록부에 꼭 적어서 이 동아리를 선택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를 하면서 열정을 쏟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배우는 게 없고 그게 딱 봐도 티가 나죠. 얘기를 해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굉장히 좋은 대학교,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이제 나오셨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잘하셨나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3년 바짝해서 이렇게 대학을 잘 가셨나요?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했죠. 아. 잘했는데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중학교 때보다 아, 더 좀 빡센 고등학교 와가지고 근데 사실 뭐 내신은 그냥 4, 50위권 하다가 고3 때 저는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얘가 좀 똘똘하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집이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살짝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뭔가 성적이 잘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아니면 학생의 동아리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으로 용인외고 외대부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원 관련 이제 고민을 해주신 이제 중등 어머니신데요.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들이랑 이제 개인 상담을 해보면 뭐 이제 학우분들이 이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과목도 중요하다, 어떤 과목도 중요하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혹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약점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고등학생일 경우에요? 아니면 중등이시긴 한데요.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이면 저는 일단 아무래도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쨌든 공부량을 많이 차지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 학원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그걸 애가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학원이 자기가 자기가 파악하는 게 그쵸, 중요한 거죠. 결국 저도 동의하는 게 수학이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학습을 굳이 하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일단 수학이 1순위가 돼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저는 문과지만 이과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결국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학원이든지 과외가 됐든 고민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이제 수학을 잘하셔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셨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약했던 과목들이 있으셨는지 뭐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약했었다. 근데 나는 이런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봤었다. 뭐 이런 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국어가 진짜 답이 없었는데 저는 9평 때도 국어를 88점 맞아서 3등급이 나왔어요. 9편도요? 진짜 그래서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는데 저는 그냥 국어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하루에 30점씩 풀었어요. 결국엔 양이 중요하네요. 그런 거 맞아요. 저는 제가 제일 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에요. 제가 수학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제가 수학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저는 고등학교 갈 때 그냥 촌에서 올라가니까 선행학습을 전혀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막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수학은 사실 저 성적을 맞고 서울대를 간 사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 낮은 점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고3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3 내신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약간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학교 선택, 뭐 학원 선택 등 뭐 본인 교육이나 진로 진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여하셨고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부모님이랑 어떻게 싸우셨는지 많이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네요. 음, 사실 저도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긴 했어요. 학원 같은 것도 알아봐 주셔서 다녀봐라 했던 이론도 많았는데 사실 최종 결정은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공부도 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애가 그거를 잘 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고등학교를 제가 기숙사 멀리 떨어진 기숙사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약간 부모님께서 약간 신경을 덜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경 써주실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 같은 고민도 부모님이랑 자주 할 수가 없었고 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약간 제가 알아서 해야만 하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결국엔 이제 공부를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뭐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도 공부해야겠다 막 이런 뭐 주변의 환경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인 외대부고 갔던 게 엄청 큰 자극이 됐던 거는 같아요. 일단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이렇게나 많다? 약간 이런 사실이 엄청 자극이 되던데요. 네, 그런 자극. 유석근은 혹시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대학교 축제나 막 동영상들 많아요.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 응원 동영상 막 그런 거 보면서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랬죠. 연고 TV 막 맞아. 어머니들이 많이 보여주시겠는데요, 요새? 최근에 또 입실렌티 아트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들 후배들 보니까 챙겨보던데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자극이 되겠어요. 또 워낙 또 열정적인 축제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개별적인 질문 형식으로도 좀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지금 민성일 군에게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외대부고에서는 보통 내신 몇 등급까지 서울대 지원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내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수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보통 수시에서 커트라인은 저희 기수의 경우 한 3.5 정도? 3.5에서 4.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통상적으로 그런 점수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긴 하는데 기수별로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전교 1등을 해봤자 내신이 2점대 극초반이나 1점대 극후반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2점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휘문고 출신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생부 전형 한 개를 쓰고 이제 논술 전형을 이제 두 개를 써서 합격하셨는데 학생부 전형을 한 개만 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는 원래 정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는 싹 다 논술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딱 저 때부터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 엄청 늘린다 그래가지고 가능성 있겠다 해서 넣어봤는데 운 좋게 딱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입시에 있어서 이런 운이나 타이밍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들 막 얘기 들어보고 하면.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통 질문 형식으로 저희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각각 이제 문과시고 이과시고. 근데 언제쯤 내가 난 문과야, 난 이과야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냥 수학이 재밌어서 수학이 재밌어요. 자동적으로 이과. 수학에 대한 그런 저는 고등학교 지원할 정도에 거의 확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인문과정이랑 자연과정, 국제과정 이렇게 세 트랙으로 나눠서 애초에 입학을 하거든요. 저는 인문과정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한 건데
약간 그거 정할 때 입문 과정으로 해서 문과 쪽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일분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지방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이신데, 아, 진짜요? 네.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지방에서 외대부고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 출신 지역은 어디시며,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외대부고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물어보셨네요. 아 정말 상세한데요. 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 과정은 보통 서울이나 아니면은 경기도권 아이들은 선배들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해서 하던데 저는 그냥 정말 마이웨이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냥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랑 아니면 가끔씩 부모님이랑 얘기해가면서 제가 직접 썼고요. 또 생활기록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대입에선 중요하지만 고입에서는 지방 학생들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크게 풍성하지 않아도 좀 감안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활기록부 엄청 빈약했는데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잘 보니까 그냥 뽑아주더라고요.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이 중요하다. 예, 면접이 거의 한 6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면접을 위한 팁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라. 약간 정말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막 철학적인 그런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필독서들 많이 읽으면은 그냥 술술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고등학생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혹시 고등학교 때 연애는 했나요? 이제 고1 어머니신데, 이제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둬야 할지, 어느 정도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연애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케바케입니다. 진짜 케바 맞아요.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 연애에서. 그건 뭐 자기 몫이죠. 연애하면서 할 거 다 할 애들은 다 하더라고요. 유석 씨는 어떻게? 전 남부 나와서 네. 그리고 남부 저는 이게 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기숙사 학교고 남녀공학인데 좀 여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 오히려 성적이 오르던데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보셔도 되나요? 저희 어머니요? 네. 그건 조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 어차피 케바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니.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공통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두 분 다 자사고 출신이시니까 자사고 친구들 중에 뭐 전학이나 유학 등 이제 중간에 이제 학교를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유학을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어땠나요? 저는 진짜 경우가 없어서 이거 대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는 꽤 많았어요. 저희는 한 기수에 그냥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10명 남짓 이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검정고시를 쳐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중간에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다른 진로 막 음악이나 예체능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몇 명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일군한테 저희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대치동 중1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휘문고가 내신 받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제가 잘못 유석군한테 들어온 질문이네요. 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휘문고에서 수시로 스카이, 뭐 서성한을 가려고 한다면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와야 하나요? 내신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8이 고려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진짜 그거를 후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3점대 중반? 그 정도만 돼도 진짜 학종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비교과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로 간다 하면 수능이 몇 등급이나 나와야 할까요? 라고도 질문해 주셨는데. 정시요? 근데 정시는 사실 다 공통이니까 저희 학교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정시 그러니까 스카이 그 정도 가려면 1등급이 한 3, 4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정도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이제 저희가 외대부고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학교가 용인에 있어서 대치동 쪽 학원에 가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외대부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학원을 이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뭔가 약간 내부 고발 느낌인 것 같은데 학교가 엄청 폐쇄적인 학교고 또 서울에서 시간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애들을 실제로 대치동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치버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저희는 기숙사에서 주말만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외출이 가능한데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학교에서 대치동으로 애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되게 많이 가나요? 아주 많이 가죠. 그리고 실제로 대치동 출신 학생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지방 애들도 많이들 그 버스 이용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치버스. 네. 이거는 이제 두 분한테 또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남학생이라서 하는 질문인데 컴퓨터 게임은 어느 정도 했나요? 중학생 어머니신데 이제 자녀가 좀 게임을 많이 하시나 봐요. 걱정되시나 봐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약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고3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근데 방학 때는 사실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적당히 진짜 중독되지 않을 정도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몰래? 아, 몰래 해도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어차피 기숙사여서 약간 컴퓨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학교 앞에 PC방 나가서 깔짝깔짝 하는 정도였고 근데 대학 와서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중독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애초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적당히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휘문고 이제 요석분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휘문고 이과 최상위 학생들은 KMO 준비나 공부하던 학생들이 많았나요? 그거는 약간 과거 영주고 준비하는 애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상 되게 많이 타고 근데 그거는 뭐 걔네들의 특성이니까 학교의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휘문고에 가면 이제 준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진 않아요. 한 번에 한두 명 있는 정도. 한두 명 있는 정도. 편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석군은 혹시 준비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했었죠.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남자아이 어머니라고 하시네요. 그 초중고 다니면서 받은 사교육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약간 사교육 없이 개척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냥 그렇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는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영어 공부한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는 학원 정말 나름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지방이지만 그래서 약간 대학 입시에서도 물론 영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의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영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유석군은요? 저는 과목별로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골고루 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교육인 게 결국 그것도 애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도 막 하고 나서 게임하거나 안 듣고 막 숙제 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돈도 사실 아깝고, 그러니까 사교육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 좋은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받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유석 분에게 질문이 왔는데요. 그 대치동 중학교에서 내신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오면 휘문고에 가도 될 만한가요? 20% 이내라고 하면 휘문고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전혀요. 진짜 어. 20% 안에 들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력이 고등학교 와서 진짜 많이 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중학교 성적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성희 군에게 질문인데요. 그 외대부고는 전체적으로 그 인원수에 따른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한번 해주셨네요. 인원수랑 수강자 수를 이거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그 고3 때 그 사탐 선택 과목을 세계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문과가 4반이 있었는데 세계사 선택한 애들이 한 학급이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지리 선택한 친구들 한 120명, 그리고 세계사 선택한 친구들 한 25명 이렇게 사탐 선택자가 두 과목으로 나뉘었는데 그 세계사는 25명끼리 내신을 산출하니까 1등급 1명, 2등급 1명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도 케바케인 게 저는 그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내신은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엔 공통 질문인데요. 그 두 분 모두 이제 명문고 출신이기도 한데 이제 대입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선배들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뭐 조언을 받은 경험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나요? 선배들이랑? 이것도 케바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연결이 돼 있는 편이었어서 저는 일단 학생 활동을 많이 했고 동아리에서 부장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 경영학과 제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재학 중이신 선배들이랑 많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저는 18학번이고 17학번 선배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1, 2학번까지도 선배들이 다 연락처가 다 닿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번 선배들도 그냥 밥 한 끼씩 사주시면서 면접 잘 하고 와라 이런 거 얘기하면 좋더라 이런 얘기들 듣고 많이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런 개별적인 연락 말고 그냥 스승의 날 같은 날에 선배들이 이제 대학교 과잠 입고 막 차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이 약간 임의로 반에 선배들 초대해가지고 막 질문할 시간 그런 거 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물어봤죠. 뭐 생활 패턴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혹시 지금 이제 지나가고 나서도 이제 좀 연락을 하세요? 그 도움을 주셨던 선배들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서 도움을 주시던 형들이니까 입학하고도 자주 마주치죠. 그리고 같은 과이기도 하고 그러면 뭐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끔 맛있는 거 사달라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학부모님이 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두 분 다 과잠 입고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입고 다녀야죠. 저는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날 때 빼고는 그냥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편해서 뭐 부심? 어느 정도 이런 자부심이 내포돼 있나요?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약간 자부심 절반에다 약간 뻘쭘함 절반?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나? 맞아. 그 생각 들고 아직은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대부고 선배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경영학과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이제 아이가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일단 저는 그 비교과 제가 자기소개서랑 생기부에 썼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경제 동아리를 외대부고에서 정말 거대 경제 동아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부장을 맡아서 했었고요. 근데
그 동아리 내에서 신문 스크랩 NI 활동도 했었고 토론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무슨 정책 발표 대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한번 했어요. 물론 뭐 엄청 엉성하고 허술하긴 했는데 나름 성공적이었고 또 대회 개최 경력 자체가 정말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되게 소시에서 좀 좋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말고는 저는 비록 경영학과이긴 하지만 대학 자체가 교양이 있는 학생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세계사 관련된 스터디를 오히려 경제 경영보다 더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많이 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휘문고 후배시네요. 저희 아이도 휘문고 재학 중입니다. 논술 전형 생각 중인데 수리 논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학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저는 근데 저는 수리 논술 준비를 따로 안 해가지고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수리 논술도 결국 수능에서 공부하는 그 수학 그 범위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논술도 같이 잡힌다 생각해서 논술 준비 따로 안 하고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논술 준비가 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휘문 보면은 휘문고 사실 내신이 빡세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논술이 약간 따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성일군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오셨네요. 좀 많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외대부고 아이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3 수준으로 국영수가 완성된 아이들도 진짜 있나요? 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수학은 이과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기본 정석, 실력 정석, 고등학교 이과 전범위를 중3 때까지 이미 마치고 온 친구들이 간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애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고요. 저는 영어는 많이 해놓고 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인증 시험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따놓고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그냥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열심히 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국영수가 아니더라도 막 경제를 엄청 학부 수준까지 마치고 온 친구도 있는 반면 역사에 엄청 해박한 친구들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과에서는 국영수로 완성된 친구들도 있다고 네.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대부분 의대 갔죠. 네, 그러시군요. 대부분 의대 갔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준비 안 하고도 의대 간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어렸을 때는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고대 수시 전형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 봐요. 이제 고대 수시 합격에서 자소서, 면접 등등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강점을 발휘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고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대학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면접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자소서는 이게 사람들끼리 사실 비슷할 거예요. 자소서는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제 면접에서는 직접 사람을 보는 거니까 면접이 진짜 중요하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이과를 가고 싶어하는지 그런 거를 잘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접 때 막 많이 떨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떨리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연습 많이 하면 커버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역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휘문고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요. 휘문고 이과 아이들, 이것도 KM이랑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휘문고 이과 아이들 중 과국 영재고를 준비하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편견인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휘문고 하면 막 과거 영재고 준비할 학생이 많다 막 그러는데 진짜 별로 없어요. 한 반에 한두 명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대부고 선배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들 중에 일반고 출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내신이 1점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 이거 근데 친구들끼리 막 서로 막 너 내신 몇 점이었어?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하곤 하나요? 친하면은 그냥 장난 삼아서 수능 몇 개 틀렸냐, 내신 어. 몇이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냥 수능은 제가 2개 넘게 틀린 애들 잘 못 봤고요. 정시로 온 친구들 기준으로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은 일반고 친구들은 대부분 1.0 아니면은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3년 동안 2등급 뭐 많지 않은 그냥 거의 1등급으로 꽉 채운 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그 직윤이라고 하잖아요. 직윤 티어가 나름 꽤 큰 편인데 직윤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또 일반적인 친구들 보면은 일반고 애들도 간간히 섞여 있고 주로 대치동 이제 휘문고 같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많고요.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고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견들이 조금씩은 어머니들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분들도 그렇고. 자사고가 많긴 하거든요. 음. 대치동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일반고 애들도 많죠. 비슷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고대는 어떤가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일반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국에서 오니까 진짜 내신 막 1.08 막 이러면서 막 지방에서 온 애들도 많죠. 이게 진짜 편견인 것 같아요. 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이 또 왔는데요.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에는 자사고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왜 휘문고를 가셨어요? 아 약간 지역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곳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사실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유명해서 그냥 가고 싶었죠. 그럼 성익은 왜 외대부고로 가셨어요? 저는 일단 저희 지역에 일반고들이 사실 막 교육열이 엄청 높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좀 쟁쟁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저는 용인 외대부고랑 민사고랑 뭐 하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고는 서울 지역만 뽑는 것 같았고 그리고 결국 용인 외대부고랑 민사고랑 고민하다가 수도권으로 가자 하고 이거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이건 두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뭐 외대부고, 휘문고 뭐 둘 다 이제 굉장히 날고 길고 기고 막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으면 뭐 어떻게 뭐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셨는지.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 기가 진짜 많이 죽었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게, 저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대학 입시라는 게 대인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들은 언제든 생기기 마련이고 그냥 사이가 안 좋다면 그거는 그냥 걔가 공부를 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거가 큰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막 싸우거나 이러셨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넌 없었는데? 아 진짜? 저는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룸메랑 그러니까 잘 맞는 매 학기별로 룸메를 바꾸는데요. 잘 맞는 학기에는 정말 잘 놀고 안 맞는 학기에는 막 너 언제 자냐 막 이런 걸로 많이 트러블이 있곤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룸메들이랑. 네, 알겠습니다. 그 외대부고 선배한테 질문인데요. 혹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공인 점수가 있으시다면 성적을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영어는
글쎄요, 어떤 이거 부끄러운데 토익은 중학교 때 제가 990점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아, 네네. 토익은 990을 받았고 다른 거 토플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냥 토익 뭐 990점이네 이러고 그냥 다른 과목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가셨을 때는 영어 공부의 비중이 좀 낮아졌었나요? 사실 내신은 그냥 외대국어에 정말 영어로 날고 기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토플 120점인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탭스 900점 중반대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외국 잘 나온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로 명함을 내밀 정도는 크게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야 걔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되게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자극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과인데 수학과 공부를 고1 때부터 대입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제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오셨네요.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근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이거는 공부 방법 그냥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당연하게 제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 잃지 않게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공통 질문인데요. 외대부고, 휘문고 등으로 진학할 경우 재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경우 다른 고등학교를 고려한다. 모험이라도 특목고 자사고가 낫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해? 다들 재수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근데 보면은 정말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재수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 재수를 많이 하거든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이런 느낌의 재수가 많아서 그냥 어떻게 딱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석 군은 혹시? 저도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 왜냐면 저희 학교가 진짜 재수율 높은 걸로 유명하긴 해요. 80%. 아, 진짜? 80%가 진짜 재수를 80%가 선택하죠. 재수인데 근데 그게 눈이 높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친구 중에 수능 4개 틀리고 재수한 친구가 있어요. 연대에도 이런 데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표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재수율하고는. 저도 지금 대학 동기 중에 서울대 다니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 다른 학과를 붙어놓고 재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대에 가시려고요? 서울의대를 가려고. 그래서 그거 듣고 눈이 진짜 높긴 높구나.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80%좀 놀랐습니다. 네, 이제 그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인데요. 학원가가 많은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쭉 하셨는데 그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혜택을 보셨다면 그게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많이 봤죠.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진짜 힘들게 대치동으로 오는데 저는 대치동에 살다 보니까 막 밤에 막 힘들게 막 부모님 픽업 문제. 근데 그것도 진짜 사실 크거든요. 대치버스도 안 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이 진짜 사교육 편하게 받았고 아무래도 학원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학원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덕을 진짜 많이 보긴 봤어요. 아니, 그 대치버스 타고 다니던 친구들은 다 대입 잘 갔나요? 그것도 케바케죠. 정말 근데 저도 학원을 고등학교 때 안 다니긴 했는데 사실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안 다니는 것도 좀 컸고요. 그리고 학원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항상 어떻게 그걸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느냐. 네.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외대국어 선배한테 질문인데요. 내신 대비할 때 이것만큼은 꼭 해라 라고 하는 이건 두 분 다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뭐 공부법, 습관 뭐 이런 게 있는지. 습관이요. 내신은 일단 저는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사탐이랑 정말 문과적인 과목들을 잘했어요. 국어, 사탐 이런 걸 잘했는데 그게 책을 복습할 때 진짜 활자를 딸딸 외운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읽어보고 그게 문과 공부할 때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읽고 또 읽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교과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여서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그냥 혼자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 때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막 점심시간에 막 자습실 가서 공부하고 굉장히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공부량이죠 중요한 거.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확실하게 딱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깨박해져. 네. 이거 저도 궁금했었는데 고3 때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리고 따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분은 이제 여자아이 이제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체력 문제로 힘들어 하신대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약간 얘기해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2시에 자서 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진짜 잠으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얘는 패스. 저는 기숙사 학교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감 선생님께서 막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엄청 늦게 자는 편이었어요. 아까 룸메랑 언제 자냐 이거 그 소리를 제가 항상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고3 때도 한 3, 4시 넘겨서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카페인으로 많이 버텼는데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사실 제가 엄청 수면 패턴에 관해서는 크게 모범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체력 관리는 제가 입시를 경찰대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경찰대에서 체력 시험을 엄격하게 요구를 한다고 들어서 그냥 그거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네. 야자 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매일매일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모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1 남학생 어머니시래요. 만약 두 분이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영수, 선행과 내신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맞아요. 일단 당연히 수학이 우선시 돼야겠죠. 저도 중학교 때 진짜 중학교 내신 공부 안 하고 선행 학원만 다녔어가지고 사실 중학교 때 그렇게 수업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죠. 수업은 최소한 미적분 원까지는 미적분 확통까지는. 저는 수학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 관념 자체가 없었어 그냥 중학교 수학만 했거든요. 열심히.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서 수학 때문에 3년 내내 시간 많이 잡아먹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중학교 때 조금 다뤄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일분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1 어머니께서 네. 국어 공부 팁 좀 알려주세요. 이건 두 분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트별로 다르지 않나요?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 이렇게 나뉘는데 문학은 수능 국어는 정말 수능 연계 교재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문학은 사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독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문법은 뭐 고3 때 열심히 하는 거
네, 화자는 빨리 푸는 거?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석군은요? 이렇게 파트별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제 생각은 그냥 양치기. 국어는 양치기다. 제일 중요해. 아니 모든 과목이 어. 제일 중요해. 양치기. 공부의 기본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유석군에게 질문인데요. 저희에도 강남 8학군에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데요. 대청 중입니다. 아무래도 내신 때문에 비강남 일반고 고려 중인데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선배로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주위 친구들 중에도 강남 8학군에 있다가 비강남 일반고로 전학 가서 대입 준비를 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었는지. 아 사실 대치동에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강남 8학군 진학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냥 진짜 실력이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진짜 걱정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제 공통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주변에서 독서, 독서, 독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는 아직 책을 하나도 안 읽어요. 혹시 두 분 모두 독서를 어떤 식으로 습관화 시키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아이한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보고 계시나 봐요. 저는 독서라는 게 말 그대로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 독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양질의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가 다 독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책보다는 엄마가 신문을 많이 읽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재밌는 글 같은 거 있으면은 오려서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두시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그냥 거기서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책 한 권 다 떼려면은 너무 초등학생한테는 큰 부담이니까 그냥 신문 이런 거 아니면은 짧은 글 같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진짜 해줄 말이 없는 게 저도 책 진짜 싫어해가지고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권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고 이제 저처럼 안 읽으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저는 문과니까 또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독서도 케바케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20기 준비하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뭐 고입, 대입 두 개 다 뭐 공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저는 6월, 9월 평가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말로는 다들 막 수미잡이라고 아세요? 수능 미만 잡이라고 아. 하나도 안 중요하다 신경 아. 쓰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게 고3들 입장에서는 진짜 신경이 엄청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6평, 9평을 원하는 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고3들한테 한마디 해주자면은 그거를 진짜 잘 보는 게 멘탈적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경험이니까 진짜 잘 봤으면 좋겠네요. 못 봐도 상심하지 말고. 네. 모레 6월 평가원 시험일 거예요, 아마. 목요일에. 와. 네. 목요일 네. 6월 7일. 괴정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시 원서 제출한 직후 그게 9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9월 아마 중하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수시에 거의 모든 걸 걸은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약간 정말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리거든요. 물론 수능 때는 수시 다 끝나고 조금 만회를 하긴 했었는데
약간 수시 원서를 딱 냈는데 막 열심히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검토하고 면접 준비하다가 서류가 딱 내 손을 떠나니까 너무 이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수능은 2달밖에 안 남았고 되어 있는 거는 그리 많지 않고 수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셨죠? 뭐 그런 뭐 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마인드 컨트롤을 뭐 한다던가 뭐 이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였고. 정말 이거는 개인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매점에서 학교 매점에서 그 막 초코 케이크 이런 거 막 사서 막 10,000원어치 사서 방에 쟁여두고 하나씩 꺼내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소한 거에서 행복함은 이석균 혹시 뭐 있었어요? 아유 똑같죠. 부산을 뭐 사는 그냥 뭐 급식 먹고 가위바위보해서 아이스크림 내기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죠. 네, 알겠습니다. 네,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재수하는 비율이 정말 많다고 방송에서 방금 들었습니다. 이과 아이들의 경우 보통 의대 때문에 그렇게 재수를 많이 하나요? 눈이 높은 애들은 진짜로 그래요. 의대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많고 꼭 그거 아니어도 그냥 진짜 막 스카이 못 봐서 재수 못하고 재수하고 뭐 서성화 가려고 재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견인데 의대만을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또 어쨌든 케바케니까 네, 의대에 원하는 친구들은 재수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대부고 선배한테 질문 들어왔는데요. 수시에 올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대 경영, 고대 경영 두 학교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이 비슷했고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일단 서울대 경영은 사실 저는 1지망 서울대 경영 그리고 2지망 경찰대, 3지망 고려대 경영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대 경영이 조금 더 약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자기소개서 문항만 봐도 서울대는 4번 문항이 대학별로 자유롭게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데 그게 독서 3권이고 정말 정형화된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는 보니까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고려대가 당신을 왜 선발해야 하는지 1,500자를 쓰시오. 딱 이런 질문이 있길래 그냥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더 고대 준비할 때 더 많이 녹여냈던 것 같고요. 서울대는 정말 서울대가 뭘 원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두 학생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방학생활 팁. 고2요? 학년은 안 적어주셨네요. 사실 방학이 진짜 중요하죠. 특히 저는 고2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2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저는 과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탐을 잡아야 그게 3월, 4월에도 그런 짜잘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진짜 멘탈 영향 안 받고 잘 쭉 상향 곡선 유지하려면 과탐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진짜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적당히 노는 것도 진짜 잘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저는 고2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고3 여름방학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방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고1 여름방학 이럴 때는 그냥 진짜 해야 되는 공부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 책 읽고 뭐 경험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씩 질문 남았는데요. 외대부고 선배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시 준비할 때 그럼 책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읽으셨나요? 전략적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들은 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어서 많긴 한데
어떤 수시에서 입사관들이 검토하는 서류에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책을 읽었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유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했으니까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냥 역사 덕후라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 역사 관련된 책들 많이 서류에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재밌는 책들 많이 읽었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휘문고 선배한테 질문인데요. 휘문고 이과 학생들도 영어 잘하는 학생들 맞나요? 당연히 많죠. 그냥 그거는 어느 학교를 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수학만큼이나 중학교 때 영어를 많이 하니까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심플한 답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강맘TV가 9시까지 진행인데요. 질문을 계속 해주셔서 시간이 약간 오버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게스트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께 뭐 해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이런 것들 이제 성일군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네,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뭐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정말 입시나 공부 관련해서는 누구나 큰 고민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의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해 보면서도 그냥 뚝심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석 군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사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한테는 사실 대학이 진짜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 보면 이제 모평, 학평 그런 거에 그게 어쨌든 진짜 공식적으로 막 전국 성적도 나오고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영향이 커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되게 많아요. 3, 4, 6, 7, 9, 15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잘 보는 게 진짜 멘탈적으로도 좋고 계속 자기가 자신감 없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저도 네. 6평, 9평 못 받고 진짜 9평 때 국어 88 받고 진짜 일주일 동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9평을 그렇게 못 봐도 저처럼 그러다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못 봐도 실망하지 말고 잘 보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공부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말 많이 들었는데 양치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국어가 제일 문제였는데 진짜 9월 이후에 9월 그렇게 못 보고 하루에 30질문씩 풀면서 그렇게 양치기 하니까 어쨌든 수능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든 잘 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두 분 게스트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강맘TV는 다양한 교육 정보로 실시간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오늘 강맘TV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